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드려볼 건데, 지금 객체 변수를 여러분들이 출력한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성된 게시물을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id는 1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AA. 여러분 입력한 거 이제 주입한 거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BBB 입력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객체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티클 클래스라는 곳에다가 어떤 메서드를 구현하면 자바 법칙상 이 객체가 문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수업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힌트를 드리면 그냥 toString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모르겠다 하면 지난번에 했던 거 찾아가지고라도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된 게시물 객체가 이런 식으로 주소가 출력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id가 1, 타이틀은 뭐 컨텐츠는 내가 입력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뭔가를 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테스트 환경을 일단 갖춰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를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아티클 클래스라는 거는 모든 클래스는 제가 어떤 걸 상속받는다 했죠? 그쵸? 익스텐즈 해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메서드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toString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oString,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어떤 원리로 막 작동한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객체가 출력이 되는 게 객체 번호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티클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 article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article.id에다가는 1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article.title에는 그냥 제목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 써야겠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해가지고, 당연히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출력하면 당연히 메롱 나와요. 보이죠? 메롱.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뭐 했어요? 메롱이라 썼기 때문에 메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ln이 뭐예요? 문장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객체가 문장으로 출력되어야 할 때 원래 나와야 하는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리턴한 요 메롱이라는 값이 나오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메롱보다 깔끔하게 보여주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스트링 포맷이라는 걸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스트링 포맷이라고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어차피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나 똑같은데, 스트링 포맷 써도 메롱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가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서식 지정자를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녕 10이라는 문구가 완성이 돼서 나온다. 즉 10이라는 값이 %d로 치환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자, 근데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문장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장이면 %d가 올 수가 없고 %s가 와야 된다. 그래서 문장 10을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안녕 10이라는 문구가 완성이 되니까. 자,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여기다가 글 번호 해가지고 %d 내가 입력한 1번 1번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글 번호 해가지고, 그죠? 그럼 우리가 뭘 가져와야 돼요? id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id 값 어떻게 쓰면 돼요? this id 기억나시죠? 그죠? this id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티클 객체 안에 있는, 아티클 클래스 안에 있는
요 객체 변수, 인스턴스 변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디스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 가능하죠. 그죠? 실행해보면 글번호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메롱 쓴 거보다 훨씬 더 이제 깔끔하죠. 자, 이런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다 디버깅 한다고 해요. 디버깅. 즉, 객체를 까본다. 객체를 까봐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잘만 만들어 놓으면 스트레스가 덜 한단 말이에요. 아, 객체 안에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이런 게 들어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면 이런 거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줘야 돼요? 내가 아티클 아이디 점에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타이틀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해봅시다. 뭐 아이디하고 이제 아티클 아이디랑 뭐 아티클 타이틀에 제목 이제 1과 제목이 나오긴 하지만 클래스 안에 여러분 게시물을 이루고 있는 정보가 한두 개일까요? 아니죠. 게시물을 이루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아이디, 제목과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작성 날짜, 수정 날짜, 그 다음에 뭐 좋아요, 추천, 그런 것들이 게시물을 이루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이루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버리면 얘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세밀하게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할 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여튼간에 지금 디버깅 활동하는 이런 객체를 까보는 활동에서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글 번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글 제목도 나와야겠죠. 글 제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타이틀, 디스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뭐야? 왜 한 번에 안 나와? 아, 당연히 제가 여기 시스템하고 프린트LN 지웠죠. 이런 식으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글 번호랑 글 제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이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타이틀이 제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모든 클래스는 뭘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브젝트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라고 안 써도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 아티클도 결국에는 클래스 오브젝트의 이제 후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써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써줘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즉 내가 뭐 했다? 요거 지금 요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지금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거 붙였다 해가지고 안 붙인다 해가지고 능력이 뭐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얘를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거를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드 한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글 번호보다 중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d는 %d, 그 다음에 당연히 글 제목이라기보단 타이틀,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s에 큰 따옴표 감싸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큰 따옴표가 뭘로 들어간다? 문법으로 인식이 된다 했죠? 그러면 그 앞에다 뭐 쓴다? 그렇죠, 역슬래시 쓴다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타이틀의 역슬래시까지, 그러니까 큰 따옴표까지 감싸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실제 고객이 사용할 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개발자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 해가지고 개발 능력이 상승되고 코드 프로그램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개발자가 일명 디버깅이라는 활동을 할 텐데 그때 이걸 활용하면 조금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걸 이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어디다가? 우리 거에다가. 자, 얘는 컨텐츠도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컨텐츠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s 컨텐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재실행해서 보게 되면 객체 번호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출력이 된다? 당연히
내가 입력한 제목과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입력하면 당연히 번호 증가된 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좀 더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좀 더 깔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게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여 객체를 쉽게 디버깅하기 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